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밑에서 하락 출발해가지고 크게 빠르게 급등하며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관점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관세 소환 발송에 0.62% 하락 마감했고요. 0.4% 하락 출발 후 바로 급등하며 1.91% 상승한 장대 양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4.6조로 전년 대비 55.9% 하락해서 어닝 쇼크급으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액은 74조로 0.1% 감소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아침에 삼성전자가 매물 라인인 6만원 선까지 밀렸다가 자사주 매입 공시로 순간 빠르게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호주가 금리 결정했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3.85%로 동결했습니다. EU 재무장관회담, 미국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7일 블록딜 콜옵션 거래 대금이 204억 발생했고 이는 연 평균 이상이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오늘 장을 봤고요. 자, 관세 통보된 내용은요.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 얘기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국들에게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면서 야간장에서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기존 24%에서 25%로 우리나라는 25%를 유지했고요. 실제 발효일은 8월 1일로 연장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아침에 텔레그램, 구독자 텔레그램을 포함해서 텔레그램에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침 속보로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기간으로 실질적으로 협상 시간을 벌었다는 시장의 해석이고요. 트럼프 타코 트레이딩의 가능성, 어차피 물러날 테니까 또 시장은 하락을 또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전 속보로 미국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시장은 결국 협상할 것으로 해석하면서 급반등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8시 45분 개장 직전에 알려지면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선물이 시작 후에 급등으로 이제 움직였던 거고요. 이제 그러나 우리 증시만 유독 더 강했던 것은 외국인의 블록딜 콜옵션 의지와 합쳐진 결과로 추정되며 어차피 콜 관리해야 되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일어나고 6월물 콜옵션 전쟁에 이어서 7월물도 블록딜로서 들어온 콜옵션을 관리하는 의지가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지금 계속 콜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385 콜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이 385 콜 스타트 걸었던 거죠. 요게 여기 거래량 이거를 지금 지키는 구간이죠. 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지키고 자, 요게 관리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미 크게 내 가격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적당히 시장은 위에서 유지만 해주고 있으면 얘는 굳이 안 떨어집니다. 시간 가치가 크게 있는 옵션물이 아니기 때문에 400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이제 관리 의지, 외국인의 블록딜 콜 관리 의지와 합쳐진 결과로서 우리 증시가 유독 더 강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유동성 공급 등 각종 부양책 기대감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협상 가능성, 그죠? 관세 협상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드러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관세 서한 통보로 인한 야간장 하락 이후 선물장이 시작되기 직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 적용 기한이 조정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며 하락 출발 후 곧바로 급반등했습니다. 아침에 분당 200억이 넘는 빠른 속도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잡히며 가까운 저항대를 모두 돌파하며 빠른 강세를 보였죠. 이후 완급 조절을 보였고 가장 합리적인 두 자리에서 반응이 나오며 수급 추이를 유지하며 터닝했습니다. 오후장에 고가를 넘어가고 천천히 우상향이 이어지며 마무리했는데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자, 저거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자, 파생반 텔레그램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면
상승하다가 아침에 상승을 하다가 자 여기 구월물 보시고 자 블록딜 콜옵션 관리하는 입장으로 해석 중인 거 여기 아침 9시 12분에 외국인이 선물을 주도한 거 그 다음에 3천억 돌파한 내용 그 다음에 본장 15분 이전에 3천억 돌파해서 분당 200억 고속으로 지금 외국인이 주도권을 잡고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사 그 다음에 조선방산 원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상승하면서 시장은 7월 만기를 향해 간다. 이제 7월물은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이어지는 거 체크 다시 했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아침 9시 39분 만에 7천억을 돌파했다라는 거. 어디서 수급이 멈추는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9시 47분까지 그냥 끌어올렸던 거고 외국인 선물이 8천억이 돌파하면서 주춤거렸던 것도 체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각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멈춘 거 체크하면서 이제 조정장으로 또 살짝 조정 구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차트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죠. 자 외국인 선물 매수는 8천억이 넘어가면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시 23분에는 올라오는 볼벤 하단을 주목하고 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일단 먼저 주목하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걸릴 것으로 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걸렸죠. 그 다음에 시장은 그 자리에서 자 한번 걸렸습니다. 여기죠. 근데 한 1.5포인트 반등 나왔어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도 은근히 반등이 1.5포인트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탈했던 자리를 이렇게 긋고 끝내 넘어가지 못하고 일목 기준선에서 다시 밀렸죠. 재차 밀려서 이제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이제 기준 양봉을 9시 11분 봉으로 보고 있다. 여기 요거죠. 이게 2차 저항, 파생반에 올려드린 2차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 돌파 양봉이 됩니다. 그럼 얘를 깨지 않는 선, 제가 이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풀었던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혜원 파생반의 장중에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해석을 계속 언급 드리는 거고요, 관점. 자, 여기서 제가 요렇게 긋고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같이 보셨죠? 자, 요렇게 긋고 자, 여기가 승부처다. 말씀드렸죠? 승부처다. 이 기준봉이 승부처다. 여기서 딛고 올라가면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추이를 꺾지만 않으면 된다. 제가 그 꺾는 기준을 방송에서 4천억 정도를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렇게 급히 달렸고 이 추세가 8천억 선에서 멈칫거렸으니까 그거 반토막 내는 4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선물 매수가 4천억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여기서 이런 중요 자리에서 승부처 구간에서 말아 올리면 문제없이 계속 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 또 이 고가까지도 벗겨낼 수 있겠다. 오후장에 라는 언급을 드렸던 거 라이브 방송 같이 함께 보신 이제 7,800분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명히 이제 상승으로 해서 롱 포지션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 이렇게 실제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한 구간의 끝자락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매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짚어드리면서 기준을 잡고 본다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하락 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 여기가 파생반에 말씀드린 2차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지지력으로 바뀐 자리, 지지가 되는 자리, 그 다음에 이평선 올라오는 240분 이평선까지 겹치고 그 다음에 오늘 당일의 피보나치 50% 자리까지 겹치고 물론 618에서 한번 걸린 거예요. 여기 돌파 이 기준 양봉의 끝자락이니까 여기도 끝자락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는 자리들 분명히 해볼만한 자리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터닝하면 그리고 수급도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없다. 그런 것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여기 승부처에서 매수가 이기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봤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보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좀 많은 이야기들도 그냥 나눈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만 긴박했지 사실상 수급이 너무 뚜렷하게 진행된 하루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롱 포지션을 접근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숏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딱 여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타점 얘기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잡아드린 것도 이제 그 피보나치 다음 자리는 피보나치 50%짜리다. 기준 양봉 9시 11분을 체크하자. 파생반 정혜원방. 이거는 이제 학원처럼 운영되는 파생반 정혜원 텔레그램 방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시장의 관점을 방송과 별도로 계속 이 텔레그램 방에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문의 주셔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뭐 방송을 계속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그래도 방송은 이제 중간에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된 글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어서 호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합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5장의 고가를 넘어가고 천천히 우상향 이어지며 마무리됐다.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들은 SK 하이닉스가 한 5% 가까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지금 조방원, 뷰 에 해당하는 종목들, 지주사는 HD 현대를 대장으로 두산, 한화, SK 등이 크게 움직였고요. 금융주는 하나금융지주를 대장으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IM금융지주 등이 움직였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을 대장으로 한화엔진 등이 움직였고요. 방산주는 LIG넥슨을 대장으로 한화시스템 등이 움직였습니다.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이 움직였고요. 뷰티 쪽은 이제 코스닥이지만 파마리서치,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APR과 한국콜마 등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오늘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에 수급이 어떤가요? 분명히 후반부에 콜옵션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이 만들어지면서 수급 크로스가 나오고, 제가 수급 크로스가 나오면서 오늘 후반부에 고점 나왔다, 2시 반 고점 나왔다 라는 언급을 고점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콜옵션 급등했을 때 차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종가에 외국인이 한 200억 넘는 콜매도가 잡혔습니다. 그쵸? 그래서 208억의 대량 콜매도를 보이고, 금융투자가 200억 넘는 콜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풋도 풋옵션도 외국인들이 약 100억 가까운 풋매도가 있었고, 그걸 금융투자가 또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는 장내 블록들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장중 시간에 나온 블록들과 그냥 장 마치고도 이제 블록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요즘 이렇게 갑자기 블록들 콜옵션이 많아지는 거는 또 7월물 만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급하게 또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또 급하게 거래가 되는 거고, 지난번에 6월 만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6월 4일부터 그 다음에 6월 9일 요 정도에 7월물로 블록딜 콜옵션이 크게 일어났던 거죠. 아까 전에도 차트를 봤지만 385 7월물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거 6월 만기가 끝나기 전입니다. 6월 만기 직전이에요. 자, 6월 만기 직전에 7월물로서 거래가 블록딜로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블룸버그 터미널에 잡혀서 블룸버그에 보도가 됐었고, 외신 보도가 있었고, 국내 언론사에는 뭐 거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6월 만기가 끝나기 직전에 7월물로 거래됐죠. 그럼 지금은 7월 만기가 끝나기 직전이니까 8월물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주목해 봐야겠죠. 이게 과연 7월물을 청산하는 건지 8월물을 새롭게 뭐 거래를 하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 보인다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자, 오늘 장 마치고 나온 블록딜 옵션 거래 내역을 추정해 보면 7월물 청산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중 물론 7월물 청산거래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블록딜 콜옵션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쭉 살펴보니까 7월물 청산거래가 주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 블록딜 거래가 종가에 딜레이되어 합산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일부 장 마치고 나온 거래도 포함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콜옵션에서는요, 8월물 430 콜옵션에서 6,400계약이 총 118억 규모로 블록딜 거래가 발생했고요. 블록딜 콜 430은 6월 18일부터, 자, 8월물로 보시면, 자, 코스피 200 8월물 430콜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블록딜 거래가 일어났죠.
자, 여기 이거는 외국인이 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오늘 거래된 거. 자, 기존에 이게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부터 진입된 상태로 기존 외국인 블록딜 보유 콜옵션이 오늘 일부 청산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청산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오늘 장중 12시 25분에 거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118억입니다. 요게 6,400계약이면 그 다음에 8월물 437.5콜이 7,000계약 정도 블록딜이 발생했는데, 요걸 합쳐보니 89억 정도 됩니다. 자, 요걸 합치면요 207억이 돼요. 요 두 개만 합쳐도 거의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에 208억 매도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8월물에서 437.5콜로 7,000계약 89억 정도고, 이거는 반대로 외국인 청산, 이런 기존의 청산으로 추정하지 않고 금융투자의 신규 콜매수 계약이 나온 것으로, 콜매수 계약 중심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결이 서로 달라요. 얘는 미결이 빠졌고 얘는 미결이 늘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 장중 12시 25분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얘를 만든 거예요. 208억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 쪽에서도 나왔죠. 풋옵션은 9월물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9월물에서 415풋, 약 1,000계약 정도가 블록딜이 됐고요. 29억 정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물 485풋은 300계약 정도가 발생했고요. 53억 정도 규모입니다. 9월물 375 풋옵션은 900계약 정도가 발생했고 4억 정도의 규모고요. 이걸 합치면 이 97억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남지만 다른 것들이 또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고요. 풋옵션 거래는 모두 금융투자의 신규 매수 위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매수를 목적으로, 풋옵션 매수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을 찾아서 블록딜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금융투자 중심으로 보냐, 이거는 블록딜 거래는 매수자 위주로 해석합니다. 매수자가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뒤에 거래 상대방인 매도자를 찾아 거래하기 때문에 의지는 매수자 우선으로 해석해요. 7월물 블록딜 콜옵션 거래도 주로 외국인의 매수로 추정되었고, 외국인이 의지가 강한 것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6월물에 이어서 7월물도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6월달에 아주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사실은. 외국인의 콜옵션 수익 의지가 강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커버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의 의지를 가지고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매도자를 찾아가지고 블록딜을 한다. 갑자기 매도자가 나 매도할래 해서 매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 먼저 중심으로 해석한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물에는 이제 요 전에 4월물에서 갑자기 4월 10일에 4월 만기 때 트럼프, 딱 하필이면 만기 날에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고, 그 손실을 극복을 하고자 옵션을 선택했죠. 콜옵션을 선택했죠, 외국인은. 그래서 여기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가 선물로써 6월물로, 근데 이제 외국인은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선물을 지금 매도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서 중립으로 만들긴 했지만 매수로 전환은 못 시켰단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5월물 콜 전쟁으로 미니콜 걸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물로 본격적으로 미니콜과 월물콜을 강하게 들어오면서 콜옵션 전쟁을 알렸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7월물 콜 전쟁을 블록딜로써 6월 4일과 6월 9일, 6월 18일 같은 요럴 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7월까지, 지금 현재 시간까지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5월물, 6월물, 7월물로서 끝나냐? 분명히 이로써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로 대량 손실을 봤던, 3천억 이상의 손실을 봤던 것을 제가 볼 때는 1,500억, 2천억 이상 다 극복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아직은 외국인들은 손실을 극복했을 뿐이지 큰 수익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8월물로도 이어져서 8월물까지도 노릴 것인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이거 아까 전에 봤듯이 섞여 있죠. 어떤 거는 미결이 축소됐고 어떤 건 미결이 늘어났고 섞여 있어서 뚜렷하게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7월물 콜이 오늘 블록딜로서 청산이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일부 조정 오늘 좀 생각보다 강했어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에도 한 이거 극복해가지고 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좀 올라가고 이렇게 7월물 관리되면 좋겠다. 딱 외국인들이 원하는 그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 번에 한 이틀치 3일치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살짝 밋밋하게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그 콜옵션이 죽지는 않으니까 관리가 되니까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 그냥 더 끌고 가도 432자리를 가도 이상하진 않죠. 어쨌든 충분하다 정도인 거죠. 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외국인은 더 땡기겠죠. 어차피 매도는 나중에 9월물로서 작용하면 되는 거고 또 미뤄지는 경우 롤오버 하면 되니까. 어쨌든 관리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속보가 나와서 아침에 장전에 이제 긴급 속보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나 트럼프 타코 트레이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올랐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세 서한 통보가 된 상태에서 하락 출발해서 약간 이제 아침에 좀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사실 여기 관리만 됐다면 자, 요 자리 이탈만 안 했다면은 시장이 처음에 한 1% 정도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정돈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날이라고 봤어요. 근데 속보 때문에 그냥 바로 직행한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관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봤던 거잖아요.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될 자리인데 이제 바꿔 말해서 해당 자리를 지키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죠. 7월물 블록딜 콜옵션 관리 의지가 만기까지 지속되는 상태인 겁니다. 자, 외국인 콜 매도가 300억 이상 대량으로 출회되는 경우에 주목하자 했는데 요거는 7월물 청산인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0억은 아니지만 200억대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200억대의 콜 매도는 대부분 7월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1번 416.6 일어나 돌파 자리, 시장이 돈을 썼던 자리, 관리가 됐던 자리, 그리고 6월 24일 시가인 410.35와 저가인 409.4 부근의 갭 자리. 자, 이런 것들은 모두 6월 26일과 7월 2일, 7월 7일에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시장이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지는 거죠, 상단에서.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켰다라면은 이 자리는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404, 400에서 401.5, 392, 383에서 385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아직은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상승 쪽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는 첫 번째 432포인트 물론 여기 전고도 있겠지만 432포인트까지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최고가가 된다면 그 부근이 자 61.8% 자리가 자 이렇게 되는 61.8% 자리가 383에서 385가 됩니다.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0포인트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체크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0포인트 때는 21년도에 만들었던 고가 부근과 겹치는 자리가 됩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입니다. 아까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트레이딩, 이제 파생반, 정규, 교육반의 1차 저항으로 제가 8시 41분경에 장전에 중요 자리들을 이제 언급드리는데요. 여기 415.2에서 415.5로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본장시장 직후에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당연히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그냥 통과하는 날이었겠죠. 저항 때는 수급이 강하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돌파봉으로 봐야죠. 돌파 자체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2차 저항으로 말씀드렸던 417.2도 뭐 9시 11분에 그냥 외국이 선물 대량으로 땡겼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하면 2차 저항에서는 진짜 강하지 않으면 막히는데 그냥 뭐 오늘은 1조원까지 그냥 달리는 날이었잖아요. 장 초반에는 8천원까지 분당 200억이 넘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위로 땡기면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가 완전히 시작하면서 돌파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게 이제 기준 양봉으로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5분봉으로서 기준 양봉을 삼을 수 있었고 이것도 트레이딩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한 거 저항대를 돌파했으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어보면 417.2 자리 417 자리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요. 프리장 초반에 연속 상승세 5개를 합쳐가지고 기준 양봉으로 놓고 5분봉으로 본다면 8시 52분에 자 손절 기준은 얘 하나 기둥 세운 것에 절반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는다. 이탈하면 손절한다. 혹은 요즘엔 좀 러프하게 뿌리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는다.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기준으로 잡고 결대로 들어가면 매수 포지션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시 59분 여기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9시 11분 중요하죠. 여기는 그 다음에 10시 25분 조정숏 자 여기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함부로 먼저 숏을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진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외국인들이 그냥 1조 원 매수를 직행하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점이 나오고 충분히 완급 조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켰던 자리들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숏을 본다고 해도 조정 뭐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분명히 이런 완급 조절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걸 이용한다면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자, 요 타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파생반 화생반이랑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보면요. 카페 매매일지 보면 저 자리만을 이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자, 우리 보시면 네이버 카페 가서 잠깐만 보시면요. 카페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가 되지 않아서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재 댓글 이 영상의 밑에 보시면은 댓글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초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방까지도 초대가 됩니다. 여기 있죠. 우리 함께님 모투 39일차 연습하시고 계시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습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타점이 딱 여기다가 매수 돌파하는 봉을 활용해 가지고 매수해서 적당히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이탈하는 요 자리에다가 숏을 들어가셔서 참았다가 들어가시잖아요. 필요한 자리까지 참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후 접근이니까 이걸 공략하시고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였던 여기를 이제 공략하지는 않으셨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더 좋은 거였죠. 이거는 제가 장 마치고 1시간 정도, 1시간 가까이 방송에서 이어지는 그 공부 시간, 복귀 공부 시간에 계속 언급 드리고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시간 되시면은 장 마치고 나서도 방송에 계속 계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쇼, 그 다음 10시 30분은 여기죠. 자, 여기 한번 618 자리 점검하는 자리, 그 다음에 11시 1분, 자, 여기 중요하죠. 50% 자리, 그 다음에 파생반 2차 저항대를 돌파해서 지지 역할을 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평선 240분 겹치는 자리, 피보나치 50자리, 그 다음 돌파 지지 자리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등, 이제 상승, 외국인 수급 그대로 이어지네 라고 보면서 돌파 자리들 어디에요? 자, 여기 막혔던 자리를 하나씩 지지하는 이런 구간들을 롱 포지션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복귀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이런 복귀 과정을 꼭 거쳐가야 오늘 값진 경험을 또 한 겁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로 이제 남는 거죠. 자,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는 것,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지요. 그다음에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봐야 되고요.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하는 거 기본,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92만 주 매도했고요. 실적 발표로 인해 대체거래소에서 6만 원 선까지 급락했지만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바로 내보내며 6만 1,5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자사주는 어차피 4조 원 정도 규모는 언젠가 다시 매입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언제 하냐 문제였죠. 근데 이번에 부진한 실적 발표, 어닝 쇼크를 보인 다음에 바로 발표하기로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주도하진 않았고 상승장 출발에만 도움을 줬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거의 9개월 동안 같은 자리를 보고 있죠.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적 발표로 인해 6만원 선까지 하락했다가 6만원 지지받고, 오늘 저가 6만 100원이었죠? 6만원 지지받고 다시 자사주 매입 공시로 순식간에 6만 1,500원 이상 갔다가 6만 2천원대 테스트했다가 종가로는 6만 1,500원 매물대 자리만 지키고 끝났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장전 속보로 나와서 움직임이 컸죠.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6,552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장중에 1조 원 매수를 넘어갔다가 막판에 외국인의 콜옵션 차익이 나온 뒤, 여기 콜 차익이 조금 나온 뒤 선물도 서서히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당일 물량을 좀 줄이는 거였죠. 마지막에는 외국인 9월물은 아직까지는 9월물 단독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 누적이 8천억 정도 있는데요. 누적량은 분명히 축소가 됐습니다. 장기 선물도 어느 정도는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49억 매수가 나왔고요. 별로 오늘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5조 8,115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어차피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67.4원으로 비슷하게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143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 계속 확인하고 있죠. 월봉으로 보실 때 추세는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봉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변동성 지수는 오늘 5.43% 하락한 23.52로 마감했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옵션의 프리가 다시 죽는, 좀 프리가 높았었던 거거든요. 이제 7월물은 프리가 콜옵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옵션이 굉장히 관심을 받다 보니까, 부각을 받다 보니까 좀 양압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등압이 이제 빠르게 축소되는 구간으로 이제 변동성 지수가 하락했고요. 단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고변동성 장세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또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